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의 목표, 목적, 그리고 인재상,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평가, 면접 방법,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서류 기반 면접에서 그냥 묻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답변을 할 때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방향성으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꼼꼼하게 이 부분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의 목적을 보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내용들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쭉 보면은 국가 발전과 인류 교원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초등 교원을 또 초등 교원 전문가,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그 앞쪽에 뭐 전문적인 지식, 자질을 갖춰야 되고 기초학문을 뭐 갖춰야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양성한다라는 부분이요. 자, 유능한 초등교사는 그럼 어떤 초등교사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를 정했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론은 모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사소의 자질, 교사소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뒷 문장에서 핵심적인 거는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이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교사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지금 하나 만들어서 마음속에 꽉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폭넓은 교육의 기초에서 전인적인 인성을 기른다. 그래서 전인적인 인성.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인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인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지덕체, 함양한다. 또 이거를 통한 사회화 교육이 전인 교육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이 전인 교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인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전인적인 인성이다. 그럼 지덕체 함양의 전인 교육에서 덕이 보통 인성이죠. 자, 그런 전인적인 인성이라는 것은 골고루 두루두루 여러 면에서 좋은 인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등교사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발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학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교직 적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연구 수행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보면은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교사가 됐어요. 그러면 교사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새로운 것을 점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냐, 이런 성향을 갖추고 있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그것이 자기 개발, 발전 가능성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성향을 갖추고 있느냐. 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고요. 또 그 다음 문장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책임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게 교육을 시킨다. 자, 그렇다면 이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 좋겠죠. 자, 책임감과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성이에요. 근데 이 인성, 성격 잘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럼 면접에서 책임감이 없는 학생이라고 판정된다면 뽑지 않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혁신. 아까 얘기했었죠. 연구, 수행 능력. 자, 그 부분에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교수님들이 딱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변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학생이군요. 그렇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재상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인재상은 인성을 갖춘 교육 실천과,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난 실천하는 모습, 실천을 하는 학생이래야지 알고만 있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이런 부분이냐. 또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 청주교육대학에서도 창의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 그다음에 시야가 넓은 교육 지도자. 자, 우리가 여기 지도자라는 부분, 조력자도 어떻게 보면은요, 학생들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넓은 범위에서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주교육대학교 평가 방법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거,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질문을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복수의 면접위원이 종합 평가를 한다. 2분 내지 3분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시게 되겠죠. 생활기록부 등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활용한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모를 것은 거의 없겠죠. 자, 제가 이제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이나 이런 영상에서도 남겨놨지만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는 않아요. 자신의 생활 기록부인데 뭘 모르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게 된다면 또 심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장 질문을 한다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활 기록부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청주교육대학교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평가 영역을 우리가 보면은 교사로서의 적성과 인성, 결과적으로 인적성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적성을 평가하는데 만점을 맞는 아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인적성이 있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자, 인적성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다 갖추고 있죠. 하지만 더 우수한 학생, 더 그것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이 찾기 위해서 면접의 변별력을 크게 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직 인성 적성에서 40%를 영역에서 창의적 탐구 리더십 역량에서 40%.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대학교에서 교직 인적성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뭐 인성 40%, 적성 40%,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과 또 태도 20%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30, 40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교직 인적성을 묶어서 40%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나는 교직 인성을 갖추고 있고 적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를 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 탐구와 리더십에 대한 역량이 없다면 40%의 점수를 딸 수 없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만점을 받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자, 인성 적성에서는 교직에 적합한 인성, 교직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적합한 소질, 뭐 이건 인성 적성이라는 거 이미 우리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창의적 탐구 및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탐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학생이 창의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부분이 성장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 이 학생은 창의성을 갖추고 있구나.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수업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적어준 내용을 보면 창의성을 갖추고 있구나 또는 없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생활기록부에는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겠죠. 면접관들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창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적어주신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서류 기반 면접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은 능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답변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 겸손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부분에서 20%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터넷 강의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뭐 수업 현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5단 구성에 입각한 또는 3단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소개한 적이 있고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 이런 주제에 맞는 질문에 적합한 내용, 교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청주교육대학교 점수를 우수하게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겠죠. 자, 이 부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답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패턴을 가지고 답변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체화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면접 기망 컨설팅 파이널 특강 안내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의 답변, 자, 이 답변을 통한 피드백까지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요. 현장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1단계가 합격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별개인 연계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연계 인터넷 강좌를 미리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연계 강좌를 먼저 듣고 현장에 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상세 일정은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